네, 요즘 드라마 많이 보세요. K-드라마, 한국 드라마가 엄청 잘 나가고 엄청나게 많이 제작되다가 요즘 제작 편수도 줄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하는데 또 한 편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은 요즘 뭐 하나에 200억 드는 드라마도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치솟아 있다고 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드라마 산업 어떻게 될지 김윤지 한국수출입은행 수석연구원님 모셔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거 항상 이렇게 문화 콘텐츠 얘기 나올 때마다 든든해요. 여쭤볼 전문가가 계셔서. 네. 드라마 제작 편수 줄어드는 거는 이제 언론에 또 보도가 많이 되고 네.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실제로 많이 줄고 있어요? 이게 이제 숫자를 좀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이제까지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이 꾸준히 늘어오는 추세이긴 했어요. 그래서 대략 2000년대 이후에서 한 2000년대 한 16년까지는 사실은 방송국에서만 드라마를, 그러니까 방송국이랑 지상파 방송국에서만 드라마를 만들던 때라 이때는 한 해에 한 90편에서 한 100편 미만 정도를 만들었고요. 이후에 이제 2016년 이후에 한 2019년까지 좀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이때 TVN이나 JTBC 또 케이블 TV에서 드라마를 만들어주기 시작했죠. 이렇게 되면서 드라마가 좀 늘어나기 시작해서 한 해에 한 110편 정도까지 늘어났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커요. 90편 만들다가 110편 만드는 게 숫자로는 뭐 20%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제작 기반이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야 했던 거고. 제작 기반이라는 게 뭐 배우도 많아야 되고 그쵸. 스텝도 많아야 되고 감독도 늘어야 되고 그렇죠. 장비도 많아야 되고 뭐 이런 거죠. 일단 제작비도 늘어나는 거고. 돈도 많이 되고. 네. 그러다가 이제 더 큰 변화를 맞이한 게 이제 2019년 이후에 2020년 되면서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들이 대거 진출을 하면서 우리나라 드라마들을 많이 사기 시작했죠. 그래서 네. 이때 드라마들이 이제 120편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게 피크를 친 게 2022년에 141편까지 늘어나기도 했어요. 근데 코로나 특수여서 약간 코로나 기간 동안 OTT가 굉장히 성장하게 되니까 굉장히 많은 드라마들이 제작되고 방영이 된 건데, 근데 다시 2023년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되면서 2023년에 이제 123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편수로는 분명히 이제 141편 만들던 때보다는 18편 줄어든 거니까 굉장히 크게 줄어든 거긴 한데, 이게 이제 약간 전체 제작비 규모로 볼 때는 이게 141편을 만들던 시절이 맞았는지 아니면 123편이 약간 정상화로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네. 어쨌든 그게 편수가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산업이 커졌다는 이야기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제작비 늘어났다는 것도 뭐 어쨌든 뭐 돈이 많이 투자된다는 거니까 그쵸. 일반적인 산업 예, 기준으로 그렇죠. 보면 예. 그런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저도 들은 그 드라마 한 편에 뭐 200억 든다, 뭐 400억 든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돈이 많이 들면 사실 조금 제작 편수가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되게 맞는 게 그 제작비가 요즘 어느 정도 올랐는가 요걸 한번 얘기를 해보면 대략 10년 전인 2013년에 한국 드라마의 평균 편당 제작비가 보통 한 3억 7천만 원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편당 제작비니까 약간 16부작으로 생각한다면 16 곱하기 16 하면 대략 한 60억 원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잘 만든 드라마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2013년 얘기고 2023년 이제 10년이 지났을 때 보면 이거 이제 평균 숫자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은데 대략 편당 제작비가 한 3배에서 4배 크게는 한 10배까지 늘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60억 원이었다면? 60원이었다면 한 3배라면 180억, 200억 원짜리 드라마들도 많이 늘어났고 더해서는 뭐 600억짜리 드라마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제작비가 한 3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제작비 대비 전체 제작 규모를 계산을 해보면 이제 곱하기 3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편수가 아까 한 20편 정도 늘어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대략 제작비 전체는 한 4배 정도 늘어난 게 돼요. 전체적으로 그쵸. 드라마 시장이 4배가 그렇죠. 커진 셈이네요. 네, 10년 전과 비교했을 10년 전에 때. 비해서. 네,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요즘 인기 있었던 그 눈물의 여왕 그거 얼마나 들었어요? 눈물의 여왕 같은 경우가 이제 16부작 드라마인데 총 400억 원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400억 원. 그럼 400억 원이 16부작이니까 한 편당 한 25억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스타급 배우와 작가가 붙으면 한 대충 20억 내지 30억의 한 편을 만드는구나 이런 수준이 결정된 30억 거죠. 정도.
다른 드라마들은 어때요? 좀 궁금하네요. 다. 이게 이제 주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데서 만드는 드라마들이 굉장히 비싸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굉장히 히트친 드라마 중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나온 무빙 드라마 무빙 있잖아요. 저 봤어요. 무빙 드라마 같은 경우가 이제 20부작이었는데 총 650억 원 들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작비가 한 편당 32억 원이 넘어가게 돼요. 650억 원. 예. 이게 딱 10배 오른 거네요. 그렇죠. 16년에 이게 비해서. 약 10배 늘어난 거고, 이제 수리남 같은 드라마는 사실은 6부작밖에 안 됐었는데 이게 총 350억 원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 얘는 편당 제작비는 사실 더 높아요. 한 58억 원이 넘는 수준이 되는 거고, 우리 이제 그러면 그 TV에서 볼 수 있었던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드라마들 있잖아요. 요거들은 이제 JTBC에서도 방송을 하고 넷플릭스에서도 하고 뭐 아시아에 나오는 뷰에서도 하고 이랬었는데 요 드라마 같은 경우가 보통 그 편당 한 22억 원, 22억 원 정도에서 16부작해서 한 350억 원 정도 들었다고 돼 있고요. 그래서 저는 1편을 되게 재밌게 본 게 오징어 게임이었는데 네. 이게 저 후속편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네. 얼마 정도 될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제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정말 전작이 굉장히 히트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즌 2가 올해 4분기쯤 나온다. 이미 네. 거의 다 찍었다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이게 1,000억 원대라고 알려져 있어요. 1,000억 원이요? 네, 1,000억 원. 이거는 완전히 이전하고는 또 수준이 다르네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전작이 워낙 큰 히트를 쳤던 드라마이기도 해서 그래서 이게 6부작으로 제작이 되고 있는데 한 1,000억 원이 된다고 하면 아마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는 가장 비싼 드라마로 기록이 돼요. 6부작에 1,000억 원이면 한 편에 150억에서 그렇죠. 200억 사이가 예, 된다는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얘기죠. 예. 와, 이거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지금 그게 돈이 이렇게 200억이 든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계산 쉽게 하려면 100억이 든다고 그러면 그 중에 예.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작비라는 거. 그렇죠. 제작비가 이제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작가한테 드리는 비용도 있을 거고 사실은 출연료가 굉장히 큰 규모를 차지하는데 지금 요즘 보통 얘기할 때 전체 편당 제작비에서 한 절반 정도는 스타급 배우들 그래서 한 3명, 4명 정도의 출연진한테 보통 출연료로 가게 된다고 주연 배우들이겠네요. 그 주연 배우들.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눈물의 여왕이 한 편에 25억 원이라고 했다면 한 12억 원 이상 정도는 주연급 서너 명한테 출연료로 가는 거죠. 나머지가 이제 스태프들도 가고 감독님도 받고 여러 가지 뭐 장비 등등에 쓰이게 되는 그런 형상입니다. 주로 사람들한테 가는 건가요? 장비나 이런데 그렇죠. 사실은 요즘 이제 CG 같은 걸로도 많이 후작업도 많이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게 되죠. 그러면 제작비가 그동안 올랐던 것도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높아져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스타급 배우들 그렇죠. 이 모든 그럴 게 것 같고. 다 일어난 거죠. 스타급 배우들의 비용도 늘어났고 뭐 만드는 사람들의 비용도 늘어났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수요가 늘어났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나라 드라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공산품들하고 다른 게 보통의 공산품들이라면 빵이라고 한다면 어떤 빵이 되게 히트를 쳐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빵 공장에서 빵을 더 많이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급도 늘려서 새로운 가격이 형성은 되겠지만 그 가격이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시장이 커지기만 하고. 근데 드라마 같은 경우는 공급하기에 그 생산 재료들을 갑자기 늘리기가 되게 어려운 산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배우를 갑자기 늘리기 힘들고 갑자기 좋은 작가들을 확 늘리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공급량을 확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수요가 늘어나도 일단 가격이 좀 빨리 오를 수 있는 산업이라는 특성. 이게 이제 다른 산업하고 다른 특성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워낙에 과거에 한국의 드라마들이 이렇게 제값을 받고 드라마를 만드는 환경은 아니었어요. 보통 드라마한테 얘기할 때 드라마 가격이라고 하지 않고 드라마 제작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네요. 이 드라마 제작비 얼마였냐라고 하는데 이 얘기에는 마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네요. 순수하게 그냥 제작하는데 얼마만큼 드는가. 그것도 과거의 방송국들은 한 제작비 한 7, 80% 정도만 방영료로 제공을 하고 나머지 한 20, 30%는 니네가 알아서 만들어서 제작해라. 이런 식으로 후원 받든지 뭐 광고 넣고 받든지. 이런 식으로 OST 팔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격을 최소로 줄여서 만드는 게 굉장히 익숙해진 산업이었던 거죠. 그 제작비를 충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근데 2016년에 이제 넷플릭스가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약간 그걸 바꿔놨어요.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데에서는 너희 제작비 얼마가 드니? 하고 물어보면 이제 100억쯤 듭니다. 라고 하면 그래 그러면 10에서 한 15% 정도 마진 쳐서 한 110억 원 또는 115억 원 정도에 사줘요. 그럼 이제부터 이제 마진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고 가격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정도의 드라마를 만든다면 어느 정도 가격을 받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유통사들은 이제 전 세계 유통을 하니까 훨씬 우리보다는 손이 크잖아요. 네. 국내 방송사들보다는. 그러니까 115억 정도도 충분히 싸다. 다른 드라마들에 비해서 싸다 하면서 그 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사실 가격이 슬금슬금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제작비가 많이 올랐지만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 입장에서는 우리 드라마가 여전히 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싼 건 맞습니다. 실제 비교할 수 있나요? 그건? 실제 이제 뭐 여러 가지 제작비 수준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아주 대작들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나라 이제 그 오징어 게임 나왔을 때 그때 비교를 많이 했는데요. 아주 대작 기준으로 하면 한 10분의 1 수준이고 평균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예요. 우리나라 드라마 가격이. 엄청 싸네요. 그렇죠. 절반 이하예요. 하여간의 절반 이하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글로벌 유통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드라마에 대해서 이 정도 수준을 계속 만들 수 있다면 뭐 조금 더 가격을 후하게 쳐줄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드라마들을 가지고 글로벌 유통사에만 파는 게 아니고 국내 OTT나 국내 방송사들도 같이 경쟁을 하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국내 유통사들의 경우는 아직까지 국내 영업만 하다 보니까 국내 OTT들의 경우는 넷플릭스가 줄 수 있는 만큼 가격을 쳐주기가 되게 힘든 거죠. 수익이 그만큼이 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더 힘든 건 사실은 방송사인데 방송사들은 사정이 좀 더 안 좋은 게 요즘 젊은 분들이 텔레비전 잘 안 보잖아요. 네네. 시청률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시청률이 낮아지면 사실 광고 수익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죠. 근데 방송사에서는 광고 수익만큼 정도를 드라마 제작비에 쓸 수 있는데 광고 수익이 줄어들게 되니까 더 이상 이 광고료 정도로 만들 수 있는 그 드라마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서 제공되는 드라마들은 사실 되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를 생각해 보면 MBC 드라마에서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없어진 지 한참 됐어요. 그렇구나. 옛날에는 월화 드라마, 네, 수목 드라마 맞아요. 있었죠. 그리고 요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침마다 하는 일일 드라마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한 저녁 7시, 8시쯤엔 저녁에 하는 일일 드라마 있는데 아침과 저녁에 같은 드라마가 나오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 드라마를 재방송을 해요. 저녁 때. 재방송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다른 드라마들이 돌아가고 있던 게 그냥 한 개 만들어서 아침에 틀어주고 뭐 저녁에 재방송을 한다든가. MBC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MBC뿐만 아니라 KBS, SBS도 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드라마의 수를 좀 줄여 나갈 수밖에 없는 건 이제 방송사는 광고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22년에 141편이나 만들었는데 왜 23년에 123편으로 줄었는가 하면 사실 이런 드라마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냥 약간 수익과는 상관없이 방송사에서 이렇게 틀어주던 드라마들은 확 줄어들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긴 하지만 또 한때는 KBS, MBC, 특히 뭐 MBC 같은 데는 드라마 제국이라고 그러면서 네. 뭐 거기서 글로벌 경쟁력을 찾겠다 이런 생각을 한때는 또 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방송사의 광고 수익이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될 때는 하여간에 방송사에서 틀어주는 게 화제성이나 이런 걸 끌기엔 되게 중요해요. 지금도 여전히 뭐 디즈니 플러스에서 히트를 쳤다고 해도 방송사에서 한번 나온 드라마들이 훨씬 화제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TV는 여전히 중요한 창구는 맞는데 이제 도저히 그 제작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된 거죠. 제작비를 충당, 다시 말해서 그렇게 그 돈 주고 경쟁해서 똑같은 품질의 드라마가 제작된다고 했을 때 넷플릭스하고 MBC가 같은 돈을 주고 사올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근데 혹시 거기 시장에 티어가 생길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비싼 대작 드라마가 있고 글로벌로 나갈 거 아니면 그냥 뭐 우리 옛날에 우리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전원일기나 이런 로컬한 드라마들 좀 싸게 만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나? 그렇죠. 사실상 그게 약간 재편이 되고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스타급 배우들은 넷플릭스 향 드라마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이제 텔레비전을 통해서 나오는 드라마들은 약간 이하의 그 수준급에 있는 그 탤런트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이런긴 하는데 이게 또 딱딱 그렇게 맞춰서 만들어지기가 되게 힘든 게 일단은 그럼 어떤 제작사가 드라마를 하나 이제 구상을 해요. 어떤 작가의 어떤 배우를 넣고 대략 한 100억 원이면 만들겠다고 하고
그럼 이제 제일 먼저 가야 될 때는 넷플릭스 같이 돈 많이 줄 수 있는 데 가겠죠. 그래서 잘 판매가 됐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꼭 다 사줄 수가 없잖아요. 모든 드라마들을. 그러면 이 똑같은 드라마를 갖고 그러면 국내 방송사나 국내 OTT들하고 얘기를 할 텐데 여기서 100억 얘기하다가 일로 가면은 우리는 사줄 수 있는 게 한 50억 원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드라마가 100억 원이 되게 만든 걸 다 50억 원 수준으로 다시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쉽지가 않죠. 똑같은 배우가 나오는데 넷플릭스는 2배 받을 수 있는데 이쪽이 팔리니까 한 절반만 받으세요. 이게 약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제작사들이 지금 어렵다고 얘기하는 건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그래요. 다 넷플릭스에 팔 수만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미 그 수준에 맞춰서 제작 구조가 나왔는데 그걸 받을 수 없는 데다 팔아야 되다 보니 이제 이 문제가 계속 이렇게 커지는 게 되는 거죠. 그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제작비가 계속 올라가면 어쨌든 살 수 있는 여력이 줄긴 하겠네요. 지금은 실제로 그 문제가 되게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OTT들도 옛날에는 오리지널 투자라는 걸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오리지널 투자는 우리 오징어 게임 같은 게 대표적인데 그 모든 제작비를 투자를 해요. 그리고 IP도 그냥 넷플릭스가 다 가지고 독점적으로 넷플릭스에서만 보여준다. 이건 우리 거다 하는 거죠. 그건 이제 제작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비싼 투자인데 요즘 글로벌 OTT들도 사실 경쟁이 되게 치열해지면서 이제 비용을 좀 줄여야 되는 문제가 되게 심각해지다 보니까 그럼 오리지널 투자 대신 라이센스 투자를 하자. 라이센스 투자는 내가 제작비를 다 투자하진 않지만 IP도 그냥 그 제작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신 그냥 부분 투자비만 내고 약간의 방영, 일정 기간 방영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 드라마는 넷플릭스에서만 보여지는 건 아니지만 뭐 다른 데에서 보여질 수도 있지만 나는 하여튼 요만큼만 내고 요만큼 우리가 틀게 이런 드라마들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런 라이센스 드라마로 좀 바꾸는 흐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는 게 그 제작사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나는 그냥 넷플릭스에서 제작비 다 받고 만들래. 나는 어디다 팔 능력이 없어. 하면은 사실 IP를 못 갔더라도 그냥 오리지널 투자를 받는 게 되게 좋아요. 한 번에 큰 제작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약간의 그런 능력이 되는 제작사들 입장에서는 내가 IP를 내가 갖고 내가 부분 투자만 좀 받고 차라리 여러 군데에다가 조금 판매를 해서 좀 수익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능력이 되는 제작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부분 투자가 늘어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제작사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 군데에서 크게 투자를 받고 만들고 싶어 하는 걸 선호하다 보니까 약간 이 넷플릭스 같은 데에서 오리지널 투자를 늘린다 줄인다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나라 제작사들도 약간 입장에 따라서 맞다 틀리다 하는 시각이 좀 다르긴 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제작사가 어떤 곳들이에요? 우리나라 대표 제작사들이 요즘은 스튜디오 기업들이 있고 네. 스튜디오 기업 밑에 제작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사마네트웍스니 뭐 키스트니 이런 것들은 제작사들. 그러면 스튜디오 기업 아래에 있다면 스튜디오 기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들인가요? 알고 있는 게 뭐 스튜디오 드래곤 내지는 JTBC 스튜디오 룰루랄라 뭐 이런 데가 이제 JTBC 계열인데 JTBC에서 하는 뭐 그쪽에서 제작사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제작사들은 다 넷플릭스에 가서 우리가 이런 거 제작할 테니까 오리지널로 투자해라라고 계속 요청을 오리지널로 하고. 투자를 받고 싶어하는 제작사들도 있고 어떤 제작사들은 내가 조금 더 여러 군데 팔 자신이 있다 하면은 부분 투자를 받아서라도 제작을 하고 싶어 하는데 대부분의 제작사들의 경우 굉장히 영세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 직접 자기가 파는 것들이 좀 힘들어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럼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상상을 해보자면 이른바 이게 드라마에도 플랫폼 기업이 있고 플랫폼에 MBC, KBS 같은 방송 플랫폼도 있고 뭐 TVN 같은 국산 플랫폼, 인터넷 플랫폼도 있는데 플랫폼 기업들이 있고 또 제작하는 프로덕션 기업들이 있고 덩어리가 있는데 플랫폼들은 어렵긴 어렵겠네요. 넷플릭스하고 경쟁해야 되니까. 근데 제작사들은 조금 어떻게 잘 활용하면은 넷플릭스에도 팔지만 또 다른 데 나가서 다른 플랫폼에도 팔고 이러면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기회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기회는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준비가 좀 덜 됐다는 게 약간 문제인 게 직접 가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작사라고 해봤자 한 서너 명이 있는 제작사들 되게 많아요. 아직도. 그런 제작사에서는 열심히 제작만 하기에도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 판매는 자기들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이제까지는. 그래서 이 판매를 되게 다각화하는 게 되게 중요해지긴 했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되게 문제가 삐그덕삐그덕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팔려고 하면은 그럴 통로는 많이 있나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다 독점하고 있다면 통로가 없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 디즈니 같은 큰 OTT들도 있지만 좀 작은 OTT들이 이렇게 지역에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데는 다 1대1로 부딪혀서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만약에 그런 데를 여러 개 뚫을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 드라마를 내가 IP를 가지고 있고 내가 여러 개에다 팔 수 있다. 그럼 사실은 수익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경험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쉽지 않고 이제까지는 우리는 그냥 한 군데 정도에 팔아서 거기서 제작비 다 받아서 만드는 형태가 익숙했기 때문에 지금 익숙한 상태에서 익숙하지 않은 상태로 가야 되는 그런 단계다 보니까 제작비 올라서 힘들다, 뭐 제작 편수가 이만큼이 되는 게 맞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우리는 항상 플랫폼은 독점인 상태, 독과점인 상태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예. 옛날엔 KBS, MBC가 그쵸. 독점 플랫폼이고 예. 지금은 넷플릭스고 이렇게 익숙해져 있지 많은 플랫폼들을 상대하면서 뭔가 일을 하는 거는 그렇죠. 네.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데 않네. 만약에 국내 뭐 티빙이나 웨이브 같은 OTT들도 사실은 넷플릭스와 정면으로 경쟁하려면 수익성을 높여야 되는데 네. 이 수익성을 높이는 건 사실 해외에다 파는 것밖에 없거든요. 국내 시장은 이미 많이 포화가 돼 있어서 해외 시장에다 판매를 하려고 한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 OTT나 여러 방송사들과 직접 판매하는 경험을 더 늘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한 시사점이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문제 꼭 짚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나오면 여쭤보려고. 요즘 스텝들 얘기, 이 처우 문제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됐었어요. 제작 환경 너무 안 좋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제작비 올라간다는 얘기가 혹시 그런 문제가 정상화되면서 사실 정상적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좀 좋아지고 있나요? 어때요? 저도 항상 이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게 제작비가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당연한 거고 어떻게 보면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제작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드라마의 제작비가 왜 이렇게 쌌을까? 뭐 외국에 비해서 한 3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을 가지고 그냥 열심히 빨리빨리 찍어갖고 되게 싸게 만드는 그래서 가성비가 높다라는 특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들을 전 세계에서 많이 보게 되고 우리도 그 수준에 맞춰서 만들다 보면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못 만들어요. 스태프들한테도 정당하게 계약하고 시간 주 52시간 확보하면서 그에 맞춰서 스케줄 맞춰서 만들다 보면 사실은 과거보다 그 제작비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건데 여전히 한 10년 전, 20년 전 제작하던 관행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 그때는 이렇게 해서 이 정도면 만들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제작비가 올라갔냐. 스태프도 우리 땐 다 정신력으로 했어. 네, 혼을 담아서 일해야지. 네, 밤샘 해서 이렇게 날짜 줄여서 하면 되는데 왜 스태프들한테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줘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제작비가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고 제작비를 억지로 줄이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사실 우리가 이 제작비에 맞춰서 제작을 한 걸 더 많이 팔아서 수익성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사실은 맞지. 그러네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 오늘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전체적으로는 뭐 되게 암울한 것 같은데 방송사들은 드라마 제방으로 지금 연명하고 있고 국산 플랫폼들은 활로가 사실 넷플릭스에 밀려서 없고 활로가 없고 제작사들은 글로벌 마케팅을 해야 하는데 능력이 없고 스태프들 처우가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안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논의가 되는 게 맞다. 지금 시기에. 왜냐하면 드라마 산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전에 비해서 한 4배 이상 제작비가 커졌어요. 하여간에. 편수가 뭐 조금 줄어들었다 늘었다 하는 거 하더라도 전체 제작비 규모는 한 3배 이상 4배 늘어난 게 맞아서 이렇게 산업화가 되는 과정에서는 이런 문제를 한번 겪을 수밖에 없어요. 과연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게 맞는가? 우리가 생산 캐파를 어느 정도로 유지하는 게 맞는가? 뭐 출연료는 적정하게 얼마를 주는 게 맞는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기준들이 아직 안 잡혔던 게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논의를 통해서 아 우리는 한 해에 한 120편을 만드는 게 합리적이다. 그러려면 출연료는 대략 어느 수준에 맞추는 게 합리적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기준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우리 드라마들의 제작비를 낮출 수는 없다. 높은 제작비에 맞춰서 수익성을 높이려면 더 많은 해외에 팔아야 되고 그래서 넷플릭스에만 의존하는 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우리가 좀 다각도로 파야 되는데
좀 신경을 더 써야 된다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전문 인력이 더 많이 그 산업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죠. 우리가 이제까지는 제작하는 거에만 초점을 뒀었는데 이제는 제작은 어느 정도 잘 하니까 이걸 이제 판매를 얼마만큼 잘할 것인가 이쪽 인력들이 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전에 CJ에서 그런 거 하겠다고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성과는 그나마 아직은 없나요? 대기업 아까 스튜디오 기업들이 약간 그런 인력의 여력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튜디오 기업들은 직접 제작을 한다기보다는 제작을 기획해서 이것을 어디다 판매할까를 중간 단계에서 고민하는 데니까 저는 대기업에 있는 스튜디오 기업들이 이제 이런 역할을 좀 더 강화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 볼 때 드라마 그냥 이렇게 보고 재미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 한 편에 30억씩, 40억씩, 50억씩 들고 드라마 전체 한 시리즈가 500억, 1000억씩 들어가는 엄청난 산업인 거잖아요. 이 산업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 김윤지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님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국은 세계로 가자. 세계로. 예, 비용은 쓰면서 더 많이 버는 게 매출을 중요하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